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신의 황인태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살면서 정말 많은 보험 설계사들을 만나고 막 보험에 대한 지론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베스트 5를 가지고 야 이것만큼은 보험 상담할 때 착각하지 말자 라는 주제를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 첫 번째 착각은 네.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못 끼워진 퍼즐이나 잘못 끼워진 나하고 맞지 않는 보험을 그러면 끝까지 끌고 가면 손해가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조기에 내가 뭔가 잘못되고 나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빨리 해약하고 나한테 맞는 걸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네. 이쪽에 기회비용인 건데 네. 내가 이 보험을 끌고 감으로써 네. 할 수 있는 네. 더 좋은 선택을 네. 사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 10만 원 내는데 상해 후유장에 3%부터 100%까지 이걸 막 20억을 넣어가지고 10만 원을 냈어. 그다음에 10년을 내다가 해약을 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10년 안에 내가 실제로 다쳐가지고 뭐 어깨라든가 이런 팔 슬개골 등이 골절이 돼가지고 실제로 후유장애가 10% 이상 남아서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다라면 그건 아까운 게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보험을 해약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가입되어 있던 보장 형태를 받았으나 보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예. 근데 내가 왜 갈아타냐면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나한테 좀 더 맞는 확률이 높은 보험으로 보장을 셋업하기 위해서 갈아타는 거지. 그간 가입했던 돈을 그 시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견이 네. 생기는가를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나한테 보험 가입 시켰던 설계사가 잃는데 또 다른 설계사가 와서 이 보험이 안 좋다라고 변경을 해야 된대요. 네. 그럼 이제 또 기존 상품을 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생기는데 네. 그러면 또 우리 고객님들이 또 흔히들 착각하시는 것은 기존 설계사가 가입시켰던 이 상품도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해약하면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저는 흔히 이제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같이 일하시는 설계사분들과도 상담을 하다가 네. 보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우리가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근데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담보가 네. 2008년도, 9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때 있었어요. 네. 있다가 2010년도쯤에 담보가 없어졌어. 그리고 다시 2018년도에 이 담보가 다시 재출시가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서 다양한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에서 이 담보를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러면 2008년도 부근부터 뭐 2010년도부터 2018년도 부근 요 사이에 네. 가입하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가입한 보험이 잘못됐냐? 네. 아니죠. 어쩔 수 없었죠. 그때는. 그쵸. 그 설계가. 응. 근데 건강보험이 발달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그리고 맞춰서 보험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쵸. 더 좋은 보장도 생기고 네. 그래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 보험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아 이거 해약하면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 보험을 들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내 보장 밖에 있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그 이제 이걸 고객님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해서.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영상 저희 채널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어떤 많은 보험 그 어떤 정보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걸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는 계속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착각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보험 가입을 할 때 네.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 보험은 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3천만 원을 가입을 해놨어. 암 진단비. 근데 이게 30년 뒤에 가면 네네네. 의미가 없을 거다. 네. 이거 실제로 맞아보셨어요? 저는 한 20번 정도 맞아봤거든요. 이런 고객의 거절을. 네, 이런 곡에 거절 맞아봤죠.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물론 일리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면은 그럼 뭘로 막을 거냐고 인플레이션을. 아 맞죠.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인플레이션을 명확하게 해지할 수 있는 플랜이 뭐가 있냐? 적금이 해지를 하냐? 주택담보대출이 해지를 하냐? 월급이 해지를 하냐?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딱 뒤에 규정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처럼 초고도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물가 자체가 우리가 자체 내수적으로 막 오르는 시기는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과자값이 500원이 700원이 되는 건 되게 큰데 우리가 20년 전에 암진 낭비 1억과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암진 낭비 1억이라고 했을 때 이 1억 원의 가치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뭐 완벽하게 대비해서 진단비가 매년 뭐 5%씩 책임되는 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에서 다루는 금액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의료비의 보장 형태를 띠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제 의견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네. 말로 그러니까 이거죠. 10년 전에 3천만 원이 네. 작은 돈이었냐? 네. 큰 돈이었죠. 그죠. 그럼 지금 3천만 원 작은 돈이냐? 네. 지금도 역시 큰 돈이죠. 그 3천만 원 있냐고 통장에.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3천만 원이 뭐 똑같이 될 거야. 이게 잘못된 얘기고. 그 통상 이런 얘기를 어떤 보험가에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냐면 네. 태아보험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요. 아, 그쵸. 네. 근데 특히 태아보험 얘기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아이들 태아보험을 가입시킬 때 네. 20년 동안 납입하고 100세 동안 가입을 시킬 거냐 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30년 동안 납입하고 30세까지만 보장받게 네. 할 거냐 네. 이걸 할 때 태아보험 가입시키는 설계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 30세 되면은 네. 애들 네. 다 이거 치료비 그때 가면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못 쓰는 보험 되니까 네. 네. 그때 가서 다시 들라고 그러시라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완전히 잘못된 견해라고 완전히 잘못됐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가입을 시키냐면 네. 20년 납 30세 만기로 가입을 시켜. 네. 그럼 30세 보장이 끝나잖아요. 네. 이때 요거를 네. 이 상태로 다시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죠. 네. 네. 그럼 보험료 40년 동안 내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죠. 네. 이왕이면 20년 동안 부모가 내줄 수 있으면 20년 동안 딱 내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그 나이 해주면 되는데 네. 이 설계사들이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만기가 30세로 짧아지면 보험료 단가가 줄어지거든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요. 그럼 가입하기가 좀 더 쉬워지니까 자꾸 이런 화법을 쓰는데 네. 사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네. 손해예요, 손해. 그쵸. 그러니까 우리라고 맞는 거 아니지. 진짜 실제로 우리가 영상 이렇게 찍었지만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뭐 내년에 막 올 수도 있어. 막 갑자기 라면이 막 7,000원 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될 거다, 뭐 A가 될 것이다, B가 될 것이다라고 확언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적절치 않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금융 환경 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 뿐인 거죠. 네. 세 번째 착각은 네. 중복 보장은 네. 불필요하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어떤 착각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진단비가 나 이미 3천만 원 있어. 근데 내가 딴 데다 또 3천만 원 또 가입해야 돼. 이거 중복 보상 아니야? 근데 이럴 때 쓰는 표현 자체가 아주 옛날부터 온 그냥 표현이라는 거지. 사실 중복 보상이라는 것을 조금만 바꾸면은 부족한 보장을 채우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보장이라는 표현을 또 바꾸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는 얘기죠. 네. 그럼 중복 보장이라는 거는 사실 네. 또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가? 네. 라고 보면은 네. 단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네. 내가 20세 때, 30세 네. 때 아무것도 책임질 나이가 없는 성인 나이가 있을 경우에는 네. 내 치료비를 나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했을 때 네. 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가정경제 파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치료비가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 시기에는 내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잘못됐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주제처럼 만약에 여러 가지 환경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진단비가 5천만 원인데 의료비가 많이 폭증해가지고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면 그때는 더 보완해가지고 중복으로 더 내 보장을 두텁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중복 보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건강권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착각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청구 확률이 높고 자주 청구되는 것일수록 좋은 보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흔히들 많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긴 하죠.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그 다음에 뭐 일선 비대증, 비대증, 그 다음에 갑상선 한증증. 그다음 다빈도 수술,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게 아니 뭐 좋죠. 왜냐면 보험을 꼭 암 걸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몇십 몇백만 원 타도 너무 기분 좋으니까 돈을 아낀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사실 원래 보험의 본연의 기능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미처 나의 능력으로 대비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비하는 게 원래 보험의 목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빈도로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발생했을 때 정말 큰 위험을 불러오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라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네. 고혈압이 중요하냐 아니면 고혈압으로 유발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중요하냐 네. 라고 봤을 때 네. 고혈압 진단비가 있고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으면 네. 뭘 가입해야 되냐. 빈도로 봤을 때는 고혈압 진단비가 훨씬 더 확률은 높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마주쳤을 때 경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은 뇌질환에서 산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도 인슐린도 맞고 약도 먹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이제 급약목이고 20년, 30년 동안 이제 당뇨 이렇게 만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치료비 이슈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당뇨가 심화돼 가지고 이것 합병증을 발정되고 족부절단이 돼 가지고 후유장애가 남고 이런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들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내가 직업을 잃고 내 생활비를 못 쓰게 되고 의료비에 폭발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서 인생에 정말 큰 리스크가 다가왔을 때 막아주는 게 보험 상품인 거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빈도가 높고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보험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예.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보장 금액은 낮고 보험료는 비싸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 네. 이런 거죠. 설계사 입장에서 네. 고객님들한테 보상의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담보들이 바로 이런 빈도가 높은 보험들이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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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설계를 할 때 포함은 시킬 수 있다. 이게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필요는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이 내가 보장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객님들께서 가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빈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네. 심각한 이 심도, 네. 심각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오는 보험들을 내가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설계하기 어려우니까 그 보험을 참고해서 네. 잘 균등하게 네.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소비자분께서 많이 착각하시는 뭐 보험에 관련된 오해나 착각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보험료는 안 오르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죠. 안 오르는 게 좋다. 어떤 부분일까요? 뭐 이를테면 네. 갱신형 보험을 두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갱신형 보험은 정말 안 좋은 보험이다. 네. 네. 이게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안 좋은 보험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모든 갱신형 보험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건강보장의 경우는 특정 연령군, 특정 성별에 있어서는 실제로 한 살이 더 먹었는데 보험료가 동결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네. 담보로 따지면 질병 담보하고 상해 담보로 따지면 네. 상해 담보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평가할 때 나이가 아니라 직업 급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가 직업이 동일한데 그 직업 급수가 전년도에 사고가 많이 안 났다. 이제 실제로 보험료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질병 담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을 할 때 연령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 중에서 실손의료비라고 하는 상품이 상해하고 질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게 상해는 조금 떨어지고 질병은 올라가고 이게 상세가 되면서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질병이 너무 인상폭이 커서 상해를 먹고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실손의료비가 갱신형 상품인데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나쁜 상품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보험을 만드는 보험 계리사들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 보험 회사. 그다음 이 보험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인가하는 금융위원회 등이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정의 어떤 이것이 가치를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맹목적으로 좋다, 맹목적으로 나쁘다, 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저는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갱신형은 렌트를 하는 거고 렌트카를 끌고 다니는 거고 네.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할부로 차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 할부로 차를 구매했을 때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돈은 나눠서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편인 반면에 소속은 회사에 귀속돼 있고 그죠. 차를 내가 빌려서 쓰는 거고 그죠.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 반납해야 돼. 반납도 해야 되고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렌트카가 좋냐 할부가 좋냐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이라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보험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저기에 해당이 된다라거나 이것이 좀 더 궁금한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하단에 더보기란에 저희 상담 링크가 열려 있으니 여기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나 고민을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